그래서 뿌리 끝 부분에 단단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술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바이열에 충분히 물로 수화를 시키고 막걸리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휘저어서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만드시고 원심 분리기 오토믹서를 사용해서 20초 정도 원심 분리기를 시키시고요. 윗부분에 있는 용액, 상층액을 제거합니다. 캐리어에 담아서 요 니들 주사침 요 부분에 MTA가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근관의 입구 부분에 3번 정도 뻗띠 좀 빡빡하게 혼합된 올소 MTA를 얹게 됩니다. 얹어 놓고요. 플러거로 치근 첨 부분을 향해서 살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컴팩터를 워킹 랭스 근관장 길이만큼 밀어 넣고 가능한 천천히 돌리세요. 막 빨리 돌리면 빨리 치료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돌릴수록 빨리 치료가 진행이 돼요. 빨리 돌리면 원심력이 생겨서 파티클들이 흐트러져 나가고요. 천천히 1초에 한 회전 정도 돌리게 되면 의외로 쉽게 워킹 랭스 끝에 에피컬 플로어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 느낌은 좀 단단하다 아니면 끈적거린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에피컬 플로어가 딱딱하게 잡히시면 그 다음에 이후 부분은요. 눈 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쭉 메꿔져 올라옵니다. 코로널 부분은 플러거로 다져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파일이 부러졌을 때입니다. 파일이 부러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파일이 부러지는 그 소리는 우리 원장들은 들어요. 뚝.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원장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거 보고 알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여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레이셔널레는 이렇습니다. 파일이 부러졌을 경우에도 올소 MTA를 믹스해서 밀어 넣으면 이 부러진 파일 가장자리가 다 메꿔지고요. 이 아랫부분도 올소 MTA로 밀폐가 돼요. 그래서 실제 치아에서 세퍼레이션 부러진 파일에 올소 MTA를 그래프팅한 것을 잘라봤어요. 잘라보고 나니까 이렇게 가장자리는 다 올소 MTA로 메꿔져요. 파일 세퍼레이션을 분류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치근단 병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있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치근단 공을 넘어간 경우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근건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NaOCl로 5% 정도 되는 NaOCl로 5분 정도 근관 안을 침적시키시고요. 다른 환자 보시든지 아니면 좀 쉬십시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좀 다스린 다음에 와서 니들 석션 27게이지 니들 석션이면 적당합니다. 그것을 석션 그 호스에 꽂아서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안에 네크로틱 펄프들이 용해돼서 다 석션돼서 제거가 되고 공간으로 비게 됩니다. 거기에 바이오 필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4주 정도 기다리십시오. 4주 정도 기다려서 자연히 모든 증상이 없어지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4주 정도 지난 다음에도 계속 불편한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파일이 부러진 그 상방 부분에서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에 역근관 충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랩 열고 들어가서 골 삭제하고 뿌리 찾아서 자르시고 나오고 꼬매면 돼요. 굉장히 쉽죠? 쉽습니다. 실제 쉬워요. 세 번째로 파일이 뿌리 끝을 넘어갔을 때는 어떡하죠? 당연히 잘라야죠. 파일이 뿌리 끝을 넘어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바이오 필링을 시행한 이후에 치근단 절제술이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방사선학적으로는 이 파일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우리가 감별 진단이 어려워요. 왜요? 치근단 천공이 이 옆구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에펙스까지 저스트하게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씹을 때마다 이 빼쭉한 게 콕콕콕콕 찌른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방법은 약간 묽게 갠 MTA를 근관 안에 넣고요. 펌핑을 하십시오. 꿀쩍꿀쩍꿀쩍. 그러면 부러진 파일 주변이 MTA 페이스트, 약간 묽은 페이스트로 적셔지게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필링을 시행하십시오. 그때는 뻐티처럼 빡빡하게 갠 올수 MTA를 얹고 바이오필링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안에가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페프 포인트를 써서 좀 제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피컬 플로어가 형성이 돼서 부러진 파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롱텀 팔로업, 장기간 예우는 이렇습니다. 3년 반 지난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5년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6년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천공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관치료, 재근관 치료할 때 특히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뚫리는 위치에 따라서 코로널 퍼포레이션, 미들 퍼포레이션, 에피컬 퍼포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미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2012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MTA가 우리는 몸 안에서 굳을 줄 알았는데 안 굳는데요. 얼마나 안 굳냐면 조직액하고 접했을 때 2mm 정도 두께까지는 안 굳더라. 그러면 우리가 퍼포레이션, 천공된 부분의 근관벽 두께가 얼마일까요? 2mm 되는 근관벽을 찾으려면 우리가 저기 동물원을 가야 될 거예요. 곰이나 호랑이 이빨을 치료하기 전에는 2mm 정도의 퍼포레이션 두께를 갖는 치아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치아는 얇잖아요. 안 굳습니다. 두 번째는 MTA를 넣었더니 변색이 되더라. 이 코로날 쪽에 까맣게 변색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레셔널레를 프로토콜을 또 바꿔야 됩니다. 서피컬 쪽에 구멍이 났을 때 코로널 퍼포레이션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술식은요, 여기를 프로테임테로 메꾸고 나머지 부분은 가트파츠로 메꿔란데 여기가 2mm가 안 되잖아요. 안 굳습니다. 워시아웃 되고요, 까맣게 변색이 돼요. 리킹이, 밀폐가 떨어져서 세균이 다시 들어옵니다. 가타파츠는 밀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리트로 MTA로 이 부분을 막든가 아니면 전체를 막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리트로 MTA는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고 섞여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 MTA는요, 까맣게 변합니다. 따라서 변색되지 않고 빨리 굳는 리트로 MTA로 이 근관 아래, 크라운 아랫부분에 천공이 생겼을 때는 빨리 메꾸셔야 됩니다. 까맣게 변색이 되잖아요. 어이쿠, 큰일 났네요.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시고 리트로 MTA로 채워 넣으시고 레진으로 메꾸시면 돼요. MTA와 레진이 붙냐 안 붙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완전히 세팅된 상태에서는 레진하고 잘 안 붙는데요. 세팅되기 전에 레진을 올렸을 경우에 더 결합 강도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근관 치료에서는 레진 코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가타파처가 밀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관부에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만 아래에 있는 가타파처의 밀폐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MTA로 전체를 근관을 메꿨을 때는 사실은 이 코로날 부분에서 뭐 애칭을 하거나 본딩을 쓰지 않아도 그냥 레진으로 위에 코어를 형성해도 밀폐성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TA는 5mm 정도 이상의 두께가 확보가 되면 100% 밀폐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논문의 결론입니다.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근관 길이가 대개 10mm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변색된 부분이 하얗게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맣게 된 것도 그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하얘집니다. 또 중간 부위가 천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프로트 MTA 같은 MTA로 메꾸고 나머지를 가타파츠로 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킹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에 남아있는 세균들이 조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엑소톡신이나
엔도톡신, 외독소나 내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다시 뼈에 녹는 증상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 안 좋은 방법이고요. 전체를 다 올소 MTA로 메꿔야 됩니다. 메꾸면 여기가 비록 안 굳는다 하더라도 위 부분과 아랫 부분이 완벽하게 굳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에피컬 쪽에 천공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기 나온 구멍을 MT로 메꾸고 나머지 부분을 가타파초로 메꾸겠어요? 마이크로스코프를 보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관 치료는 다 블라인드 테크닉이잖아요. 장님 테크닉 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멍 난 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메꾸겠어요? 불가능하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이 근관 확대하시고 세척하신 다음에 전체를 올소 MT로 메꾸면 알아서 여기를 다 메꿔 들어갑니다. 알아서 메꿔 들어갑니다. 밀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지부 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널 퍼포레이션,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벌써 뼈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측방 구멍 난 거 다 메꿀 수 있습니다. 스트립 퍼포레이션은요, 재근관 치료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천공이 되는 겁니다. 피가 엄청 나오죠. 우선 지혈을 시키시고 똑같이 바이오필링 하시면 됩니다. 2년 4개월 팔로우업 아무 문제 없었고요. 2년 6개월 팔로우업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재근관 케이스입니다. 재근관 치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감염된 렘넌트들을 제거한다. 감염된 치수 잔사나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제거한 이후에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 기존 가타파처 실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논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타파처 실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상악 전치를 갖고 바깥에서 가타파처 실러를 밀폐하고 바깥에서 제거를 해봤어요. 훨씬 편한 환경에서 제거를 했는데 근단부 3분의 1 부분이 24.1%가 제거가 안 되더라. 막 후벼 파도 거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거 안 됩니다. 가타파처 실러 방사선학적으로는 제거되지만 세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거가 안 됩니다. 세균들은 근관 내에서 제거할 수 없다가 여태까지의 결론입니다. 많은 논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타파처 실러로 완벽하게 메꿀 수 있을까? 아니요. 시케리아라는 교수는 어떤 방법을 써도 메꿀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타파처를 근관 안에 엑스레이를 멋지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밀폐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그리크만이라는 교수님은 가타파처 실러로는 밀폐성을 잃을 수 없다라고 2000년도에 자다지에 발표를 했고요. 뭔가 대체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르면 보겐 교수는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가타파처 실러는 이것이 콜드 테크닉을 쓰던 웜 테크닉을 쓰던 아니면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을 쓰던 밀폐를 잃을 수 없다. 대체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TA가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생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이 저널에 이와 같은 사진을 실었어요. 닥터 잉그리트 로아티라는 여자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걸 2009년도에 실었다는 얘기는 2009년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테크닉으로 환자를 치료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팔로우업을 하지도 않은 케이스를 여기에 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아마도 2000년대 초반이나 그때쯤부터 이 테크닉을 구사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롱텀 팔로우업입니다. 4개월 이후에 벌써 뼈가 형성이 되고요. 3년 지난 이후에 이것을 발치하자고 리포가 됐는데 치료를 진행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이를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대학병원에서조차 빼라고 했어요.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이 치료 잘하고 현재 잘 쓰고 있어요. 4년 팔로우. 일반적으로 뼈로 다 차게 돼요. 병소들이, 까만 병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재근관 치료할 때 생기는 문제점 뭐냐면 우리가 이아트로제닉하게 의원성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치근단 공을 넓히게 되잖아요. 넓어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넘어가잖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올스 MTA는 넘어가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세라믹 종류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실러들은 넘어가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스퀴징, 물을 꽉 짜십시오. 꽉 짜서 빡빡하게 만든 다음에 근관 내 이식을 하시면 에피컬 스톱을 잡을 수 있고요. 하치조 신경관이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랙투스입니다. 크랙투스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밴드 감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가압 충전을 하게 되면 가타파초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틈은 벌어지게 되고 그 틈은 독성이 강한 실러가 메꾸어 들어가게 돼서 근관 충전을 하자마자 환자와의 관계는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죠. 안 아팠던 치아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그러나 이 크랙 부분에도 MTA는 다 밀려 들어가요. 이게 올스 MTA이고요. 이 부분이 크랙 부분입니다. 예. MTA가 소화된 MTA가 밀려 들어가고요. 이 크랙 부분에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돼서 벽면을 쫙 채우게 돼요. 예. 여기에 파이브로넥틴이라는 프로테인이 붙게 되면 세멘툼 크랙 바깥쪽 부분은 셀룰라 세멘툼으로 다시 퓨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가 아프지 않게 돼요. 아프지 않는 게 개업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환자하고 라포를 유지하는 거는 아프지 않게 일단 해줘야죠. 그죠? 예. 롱텀 팔로우업은 이렇습니다. 2년 지난 이후에도 뭐 크랙 다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7년 팔로우업도 운 좋게 찾아졌어요. 예, 여태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치아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예. TF4가 걸리거나 외상성 교합이 걸리거나 단단한 걸 씌우면 당연히 부러집니다. 그런데 부러지고 나서도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 환자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임플란트를 권했을 때 환자가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크랙된 치아를 바이오필링 했다고 해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강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통은 조절할 수 있어요. 뿌리 끝부분에 부러졌을 때는 우리가 진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환자와의 갈등이 막 생기죠. 엑스레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 여기서 어디가 부러졌을까요? 보이시나요? 예, 눈 좋으시면 보이시죠? 여기가 크랙 라인이에요. 여기를 익스트랙션 해서 크랙 라인을 리트레임테로 메꾸고요. 다시 재식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감염이 심하게 된 근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환자들 오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음식물 종류를 다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올스 MTA가 소화가 되면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가 엔툼먼트를 이루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세균을 죽이면서 포실라이제이션을 이루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상하세관 입구를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라는 녹지 않는 물질들이 형성돼서 막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들이 점층적으로 메꾸게 돼요. 네, 이렇게요. 모든 상하세관의 입구가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로 메꿔지게 됩니다. 뚜껑이 딱 덮이게 되죠. 그 안에 갇혀있는 세균들은요. 상하세관 안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롱테가 형성되면서 갇히게 돼요. 예. 이렇게요. 세균들이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예. 이렇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메꿔지게 돼서 8주 정도 지나면 심하게 감염된 근관 안에 있는 모든 세균들도 제어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든 상하세관들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코로나를 3분의 1, 이게 태그입니다. 덴틸 튜브 입구를 막고 있는 칼슘 실리케이트 태그. 모든 입구가 다 메꿔지게 되고요. 예. 미들 서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완전히 메꿔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치근단 3분의 1 부분에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메꿔져요. 어느 정도의 길이까지 2000 마이크론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즉 모든 상하세관이 열려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통으로 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찬다는 얘기입니다. 에피컬 포라멘 부분에는 이렇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돼서 파이브로넥틴이 붙는데요.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뉴세멘툼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성분이 똑같이 나왔어요. 뉴세멘툼이 형성이 되고 바이올로지컬 실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개월 이후에 벌써 골 형성이 관찰이 되고요. 모든 바이오필링 케이스에서 뼈가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6개월 이후에도 벌써 뼈가 형성이 됩니다. 8개월 이렇게 큰 병소가 뼈로 완전히 되치게 돼요. 8개월 정도 지나면 뼈 형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년 반, 1년 4개월. 교정치료 중간에 이렇게 발생하면 되게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얘가 원장 보고 원장님 당황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메꿔 놓으시면 뼈가 형성이 됩니다. 1년 9개월. 롱텀 팔로우업은 얼마까지 되냐면요. 7년 케이스들이 이제 팔로우업이 되기 시작하네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프랙처 오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7년 팔로우업도 굉장히 많이 팔로우업이 돼서 그 다음에 에피컬 큐레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이오필링한 이후에 에피컬 쪽에 리준이 남아있을 때에는 에피컬 큐레테지만 하시면 돼요. 자를 필요 없습니다. 가타파초로 했을 때는 왜 잘라야 되냐면요. 그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근관 박해 감염이 있을 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extra radicular infection, 즉 식은 박해 감염의 원인은 인펙션, 세균에 의한 인펙션. 그 다음에 foreign body에 의한 염증, 트루시스트, 진성, 낭종. 1번에 대해서 보면 근관 바깥쪽이 감염이 될 수 있을까? 있대요. 세균이 이렇게 덮인답니다. 바이오필름이 덮여서 관찰이 됩니다. 근관 안을 아무리 재근관 치료를 해도 안 나요. 이 바깥에 세균이 있는데 안을 아무리 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액티노마이코시스 같은 펀자이 종류 여기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재근관 치료가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최선이 뭘까요? 에피컬 큐레티지죠. 에피컬 큐레티지. 가타파초하고 실러가 넘어갔을 때도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죠. 운 좋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제거해야 되고 이 가타파초 끝에요. 세균이 묻어 있어요. 그것이 샘사진으로 찍혀서들 보고가 됩니다. 가타파초와 실러로 메꿨을 때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네크로틱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뿌리 끝을 자르고 자르는 것으로만 되지 않죠. 뿌리 끝을 3mm 이상 캐비티, 역근관 충전 와동을 형성해서 거기를 메꿔야 돼요. 이게 쉽나요? 안 쉬워요. 피가 막 몰려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역근관 와동을 리트로 캐비티를 만들고 거기를 어떻게 또 메꾸겠어요. 마이크로스코프 보면서 해도 어려운데요. 그러나 가타파초와 실러로 메꿨을 때는 그걸 감수하고 해야죠. 해야 됩니다. 리트로 MTL을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 방법보다 좋은 거는 전체를 통으로 그냥 메꾸세요. 올수 MT를 메꾸시고 올수 MT의 장점은 이 안에 세균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extra radicular surface, 식은 바깥쪽 면의 감염에 대한 것만 남아있죠. 그러면 큐레테지 하면 됩니다. 큐레테지만 하시면 되고 치근단 절제 쓸 필요 없어요. 단 가타파초가 뿌리 끝을 넘어간 경우, 그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을 해서 잘라야 됩니다. 4주 정도 기다렸다가 자르시면 돼요. 롱텀 팔로우입니다. 바이오필링을 했는데도 피스툴라가 남아있어요. 피스툴라가 남아있는 경우에 열고 들어가서 이 뿌리 끝을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큐레티지만 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2주 정도 지나면 누공이 다 없어집니다. 가타파초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자르셔야죠. 에피코엑토미
바이오필링 하고 나서 자르시면 돼요. 예. 기존 가타파초와 MT를 썼을 때는 여기서 리킹이 일어나잖아요. 안 굳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쪽에서 리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 개업의 선생님들이 할 때는 에피코이크tom이 하고 나서 크게 재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올소 MT를 전체를 메꾸고 나머지 부분을 자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롱텀 팔로업 7번 메조 바칼 루트 상악동에 있는데요. 예, 그럴 때는 바이오필링 하시고 자르시면 돼요. 예, 17번 팔라탈 루트 이거 어떻게 리트로 캐비티 형성하겠어요? 바이오필링 하시고 자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자르면은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매끈매끈한지. 일반적으로 다 매끈매끈합니다. 자, 리플란테이션 케이스입니다. 올소 MTA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트로 MTA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니가 빠졌어요. 그럴 때는 스플린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바이오필링을 하시면 됩니다. 리트로 MTA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전방에서 훈련 중에 이렇게 돼서 왔어요. 급하죠. 그럴 때는 리트로 캐비티를 형성하고 리트로 MTA로 일단 막으시고 스플린팅 쭉 하시고 안정이 되면 그때 순방향으로 올소 MTA를 그래프팅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잘 쓰고 있어요. 바이오 MTA 사용법은 믹스하지 마시고 웨팅 하십시오. 웨팅해서 캐리어에 담아서 예, 꽂으시면 되고 스플린트는 리지드 스플린트가 좋아요. 예, 또 와이어로 하셔도 되고 수분 차단은 어떻게 하시면요? 꺼즈나 커튼놀이나 캐피톤을 사용하시면 돼요. 피가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에 리트로 MT를 얹고 꺼즈로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꺼즈를 띄시면요, 이 안에 리트로 MTA가 밀려 들어가요. 이 옆에 있는 리트로 MTA는 살살 긁어내시면 돼요. 꺼즈로 꽉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20초 정도. 이걸 안 하시면요, 피가 밀려 들어와서 계속 질퍽질퍽. 예, 그래서 꺼즈로 20초 정도 누르고 있는다. 예. 자, 캐핑 마찬가지로 펠렛으로 누르고 있는다. 예. 그 다음에 베이스를 깔 때 딥 캐리스일 경우에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누른 다음에 캐비톤을 얹고 그 다음 날 프레퍼레이션을 하시면요, 캐비톤을 이제 얹어서 굳힌 다음에 그 다음 날 내원시켜서 프레퍼레이션 하면 여기가 익스플로러로 긁어보면 돌덩이 같아요. 딱딱해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딥 캐리스가 있는 경우에 베이스먼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뼈가 형성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리플란테이션 케이스 6개월 벌써 뼈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네. 7년 팔로업, 8년 팔로업도 해봤는데 의도적 재직술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 저의 MTA는 Make Tooth Alive입니다. 즉 치아를 다시 살려내는 게 저의 MTA이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원장님들의 MTA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환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그 두 가지 부분은 그 올소 MTA와 리트로 MTA의 차이, 물성에 대한 차이이고 또 적응증에 대한 차이를 질문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첫째 물성에 대한 차이는 리트로 MTA는 3분 이내에 굳습니다. 그리고 조영제가 지르코늄 옥사이드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비스무스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요, 까맣게 변색이 돼요. BiO2가 우리 생체 안에서 환원 과정을 거쳐서 O2가 떨어져 나가면서 메탈릭 비스무스가 형성이 되면 색깔은 먹물처럼 까매집니다. 그게 올소 MTA만 그런 게 아니고 비스무스 옥사이드를 조영제로 사용하는 모든 근관 충전재,
그리고 모든 MTA들은 다 까맣게 변해요. 저도 처음에 올스 MTA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나서 까매져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